베이지북을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1년에 한 8번 뭐 내고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거죠? 그쵸.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뭐 미국 보시면은 연준 미국 중앙에 은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각 지역별로 다 또 연준이 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탑 13, 탑 썰팅. 탑 13, 썰틴. 13, 13개. 13개 뽑아가지고 네. 일진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의견을 듣는 거죠. 아. 니네 동네는 경기가 어떠니? 니네 동네는 경기가 어떠니? 이게 또 확 와닿잖아요. 반상회 느낌. 썰틴. 왜 웃으세요? 일진 집합. 아, 집합하고 그렇지, 싶다. 집합. 네. 니네 동네는 어떠니? 네. 이렇게 그게 지역 관리하는 거죠. 아, 맞아. 중앙에서 맞아. 이제. 네. 그래서 이게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 중앙 정부가 부산, 서울 뭐 이렇게 각 다 대도시 불러들여야지. 이렇게 그 경기도지사 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니네 동네 경기 어떠니 이런 거 무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뉴욕 증시가 일단 연준 속도 조절론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최종 보스 파월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능성일 뿐이에요. 김치국. 가능성일 뿐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뭐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그런 얘기 해서가 아니라 네. 이게 결국 베이지북에서 예전과 스탠스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은행이 스탠스가 좀 바뀌어가지고 0.5%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대비된다고. 이 화면 같이 좀 보실게요. 그 베이지북 좀 보게 되면 이 드디어 마우스를 커서가 안 나와요. 아, 그러네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빨간 칸을 쳐서 갖고 아, 역시. 난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제일 설렌다. 화면 한번 보실게. 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럴 때가 제일 설렌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월달 베이지북하고 고용 부분에서 좀 내용이 달라진 게 9월달 같은 경우는 이 고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는 이제 조금 바뀐 게 노동 수요가 얼어붙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 수요가. 네, 노동 수요. 그리고 기업들이 불경기 우려 속에 신규 채용을 망설이고 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은 결국 GDP의 80%가 아시겠지만 소비거든요. 네. 소비인데 그럼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 돈이 있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자리에서 위축이 만약에 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제가 항상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보시면서 거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자고 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돈도 많이 풀어놓은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이제 구인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 돈이 넘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도 계속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노동시장이 좀 위축이 되게 되면서 조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조금 위축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면 이 소비가 일어나지 않다. 그러니까 선소비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일,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모레 물건값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미리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자리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수입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그 소비가 좀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소비가 잡히게 되면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물가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나왔다라는 게 요 신호라는 거예요. 노동시장 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각 연준에서 이제는 조금 경기 위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결국 누구한테서 나와야 되냐? 파월한테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파월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또 이제 소비 지출 부분인데 다만 자동차 판매의 경우 재고 문제 및 높은 가격, 금리 인상으로 여전히 부진하다. 이게 결국 그 우리가 현금 완납으로 차를 잘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할부 문화는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절대 완납으로 안 사요. 안 사는데 금융 쪽을 파이낸셜을 이용하는데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제가 걱정된 게 현대차예요. 현대차는 시장만 아니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24만 원에 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올해 최소한 10조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저 10년 전의 일인데 그 소위 말하는 차화증 장세. 그때 현대차, 기아차 되게 잘 났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연간 영업이익이 8조 8천억이었고 그 피크가 24만 원 주가 찍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8조 8천억을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최대한 11조 12조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은 2011년보다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럼 주가는 그 이상 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된다라면은
24만 원 부분까지는 가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는 24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도 못 간 상황에서 시장 때문에 20만 원까지 못 간 상황에서 이런 자동차 판매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은 현대차 주가는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그 UBS에서 조금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포드하고 GM하고. 네네네. 근데 그 이슈도 단문 포드하고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자동차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체 시장이 만약에 위축이 되게 된다면 그 문제는 포드 그리고 GM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자동차 판매 부진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게 되면서 현대차 주가는 잘 갈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놓친 건 아닌가. 또 놓쳤다. 놓친 건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있잖아요. 시기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잘 타야 돼. 그죠. 그 시기 잘 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보면 현대차는 네. 상당히 조금 아쉬운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베이직을 보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좀 봤고 그래서 어쨌든 스탠스에 대한 변화가 눈에 안 보이게 살짝 생겼기 때문에 원래 이 좁은 틈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2월 달은 0.75% 기정사실을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전후로 해서 파월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걸 보고 이제 0.5%가 될지 안 될지 하는 부분들은 12월 달 예상해보는 게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금인상을 이게 세게 했던 것 중에 그 명분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가 계속 탄탄하다 그런 명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좀 나왔지만은 미국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든든한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파월이 자신감 있게 그냥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